자, 문제 풀겠습니다. 근대사회부터 시간에 들어갑니다. 문제 1번부터 풀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푸시죠. 네, 해설 때는 쉬는 시간에 한번 맞춰보시고 일단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갑니다. 1번 앞에 이 아저씨 누구예요? 그림? 흥선대원군. 좋습니다. 그 뒤에 건 뭔가요? 뒤에 건물은 뭔가요? 네? 그 뒤에 건물은 뭐예요?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자, 문제 1번 풀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근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선 국왕이 프랑스 주교 2인과 선교사 9인 그리고 조선인 신도 다수를 살해했다고 한다. 이러한 잔인한 폭력은 피해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에 본인은 중국이 조선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고 지금부터 건국과 조선 사이에 전쟁이 있더라도 간섭하지 말 것을 선언한다. 핵심은 프랑스죠. 핵심 단어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인지 미국인지 구분하시면 쉽게 편리하게 되겠죠. 프랑스 되면 뭐가 돼요? 병인양요를 얘기할 거고 앞으로. 미국이 되면 신미양요를 물어보겠죠. 기본적으로. 양요,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요를 일으켰다. 시끄럽게 했다. 뭐 이런 뜻이 되죠. 자, 옳지 않은 것. 1번 병인 밖에 구실로 일어났다. 맞죠? 병인 밖에 구실로 일어났죠. 선교사들이 많이 희생을 가져왔죠.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의 양원수 부대가 항전하였다. 네, 정족산성이 양원수 부대가 맞고요. 문수산성은 한성근입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그림 그리죠. 이렇게. 여기가 초지진. 정족산성. 위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해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림으로 혹시 나올 때 내가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문수산성. 그러니까 정족산성과 문산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됐어요? 병인, 양요와 관련해서 우리가 격퇴했다. 여기 치열하게 싸웠다. 덕진진, 광성진, 갑봇 다 잡아야 돼. 광성진, 덕진진. 초지진은 나오면 뭐가 또 관련돼 있어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 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운요가 일본 배 이름이죠. 운요 사건이 터지는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죠. 초지진의 초병이 운요 배가 자꾸 근접하자 되게 실탄 한번 날렸다고. 그래서 폭탄 융단 폭격이 운요에서 날아오게 됐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폭탄세를 하고 그다음 이 배가 여기에 영종도에 또 폭탄세를 떼서 완전히 강화도와 영종도 일대가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사건. 일명 운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뭐예요? 신미양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광성진 같은 거. 신미양요 관련돼 있다. 병인양요와 관련이 있다. 운요 사건, 초지진과 관련돼 있다. 영종도와 포함해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가지고 이렇게 정적산성, 문수산권, 광성진, 초지진, 영종도. 여러분 동네야.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가보긴 가봤는데 머리로 상상이 잘 안 된다고. 그냥 차 타고 힝 이렇게 왔다고. 그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진 한 컷 나중에 10년쯤 봤을 때 여기 어디지?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해 가셨죠?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한강이잖아요. 그 얘기 잡게 되면 어떻게 한강부터 서울로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고양시는 행주산성이 될 거고, 여기 오면 이제 서울이잖아. 그죠? 지도 정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그죠? 그림으로 나올 거 대비하라는 얘기야. 네? 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나올 거 대비하라고. 우리는 만에 하나 다 잡아야 돼요. 선생님 그림 나오고 실패한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건 필요 없어. 그때 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건 뭐 망치는 거지, 시험이. 자, 이어서 갑니다. 세 번째, 제너럴 쇼먼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났습니다. 제너럴 쇼먼 사건은 뭐죠? 미국이죠. 신미양요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틀린 지문이죠. 4번, 애규장각 조서를 약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일명 뭐라고 하죠? 의계라고 합니다. 의계. 4번 지문은 의계가 되겠죠. 의계는 왕과 왕실에서 행하는 애식을 그래서 그림으로 또 글로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의계라고 합니다. 얘들이 일본 애들이 프랑스 애들을 가져가 버렸잖아. 약탈해 갔잖아, 이걸.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누구의 노력으로? 여성 박사였던 박병선 박사의 노력으로 우리가 반환받아서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2층에 올라가 보시면 잘 전시되어 있어요. 두 페이지밖에 볼 수 없어요. 책을 폈으니까 이쪽 왼쪽 오른쪽 밖에 볼 수는 없죠. 수업 시간에 잠깐 제가 아쉬움을 달랬죠. 꼭 그 창문을 열고 내가 페이지를 다 열어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보존 관계상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로주 제독이 프랑스 함대 강화도를 침입했다. 로주 제독. 병인양요는 로주 제독이다. 기억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신미학은 누구로 가야 돼? 그렇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정파기 딱 좋아요. 참고로 여기에 나온 지금 적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출이에요. 기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알아야 된다고. 이 지명들 전체가 다 기출이에요. 무조건 외우는 거보다 동네 이름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잘 보라고.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가와 나 조약에 대해 설명 옳은 것. 가 제1조 갑니다. 조선은 자주금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10조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에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은 조선과 인민과 관계자들 모든 일본 관심이 심히 처리한다. 체배권 얘기하고 있죠. 또는 영사재법권이라고 하죠. 이건 강화도 조약에 대한 얘기죠. 병인 수호 조기라고 합니다. 어떤 말로요? 두 번째 질문. 제4조. 미국 인민이 상선이나 해안에서 조선국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등의 일이 있을 때는 미국의 영사관 혹은 미국에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미국 법률로 체포하고 처벌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영사재판관이죠. 두 번째 질문은 조미소 통상조약이 되겠죠. 수호니까 국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통상이니까 무역과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죠? 요것 때문에 훗날 문제가 되죠. 이 국방에 대한 얘기가. 거중 조정 문제가 제기되죠. 거중 조정이란 조선과 미국의 제3의 나라가 조선이나 미국을 침범한다면 피해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게 거중 조정이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해를 받았을 때 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게 이 거중 조정을 조건으로 개입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왜? 거중 조정 문제는 약간 해석을 지네들이 달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군사의 개입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시켜져 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영어를 한두 해봐. 그 정도는 해석할 수 있지. 문법을 왜 배우겠어. 근데 어휘를 내가 왜 외웠겠어. 다 해석 가능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거부했다는 거야. 훗날 비밀 문서가 틀려서 그걸 왜 했나 봤더니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이 일본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더란 얘기야. 그러다 보니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남기는 일본과 거래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냉정하죠.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다 자국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옳은 거 가겠습니다. 1번 가가 볼게요. 거중 조정이 있는 것은 강화도 조약이 아니라 어디죠? 미국과 맺었던 조미 소통상 조약에 들어갑니다. 거중 조정이라는 단어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자국과 제3인국에 의해서 침입을 받았을 때 미국과 우리는 서로 거중 조정을 군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사항을 거중 조정이라 한다. 미국과 관계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 일본 공사관 경비병을 주둔을 허용한다. 이건 1882년 우리가 이모군란을 맞잖아요. 그죠? 이모군란 맞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물포 조약을 맺게 돼요. 일본과. 이때 얘들이 자국 공사관의 경비병 많이가 아니고 약간 명이에요. 이게 최초예요. 일본군 파견이 많지는 않지만 최초입니다. 여기가. 일본군 파견 약간 명입니다. 몇백 명이 온 게 아니고 약간 명이 왔는데 이게 최초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매년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모군란, 제일포조약, 그 다음에 테오키를 앞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본의 사제단이 파견된다고, 일본에. 당신의 교관이었던 호리모토를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공사관을 불태우고 된 거, I am sorry, 죄송합니다. 파견을 보냈다. 테오키를 꽂고 갔다. 이모군란, 제일포, 테오키죠. 박영유가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되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거 아시죠? 작정하고 들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졸리시면 그냥 지어 박으면서 들으셔야 한다고. 진짜 졸리면 서서 이제 막 식후기 때문에 졸릴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은 졸려서 졸릴 수가 없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가끔 선생님이 실수를 하는 경우 선생님 불러주세요. 선생님 졸리신가 봐요. 이렇게. 아셨죠? 갑자기 뭐 재물포자 갑자기 선생님 이상한 얘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무력시위 결과 체결되었다. 무력시위 결과로 체결됐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나 보죠. 4번에 나.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화도 조약입니다. 여기 강화도 조약. 초지진의 박살, 영종도 박살.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조일소족이라고도 해요. 요거 지웁시다. 병인소, 요거 좀 어려운 말이니까. 조일소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가와 나 조약 체결 이후에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가와 나. 가는 뭐죠? 수신사. 수신사가 파견되죠. 1차, 2차. 그죠? 수신사가 파견됩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1차, 2차. 김기수, 김홍집, 3차 격에는 이제 사제단이죠. 사제단이 가는 거죠. 박영효가 이모곤란에 대한 책임을 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 시찰단이 파견되죠. 원래는 뭐였습니까? 조사시찰단이 아니고 부산으로 급하게 보내서 일본으로 보내는 과정을 밟았죠.
지금은 주어 실탄 명칭을 붙이고 원래 처음 명칭은 심사유란다. 고정 시기에는 이렇게 파견하게 되었다. 됐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어디다? 여기다. 무엇 때문에? 수인사입니다. 오케이? 뭐가 구분하라 항상? 통신사는 일본이 요구하여 우리 사신이 파견 문물을 전파하는 거죠. 일본 누가 요구하나요? 일본에서도 막부 정권이 요구해서 쟤네들 정통성 확보할 목적으로 요구한 게 통신사. 총 몇 번 갔나 봤더니 12번 정도 갔더라. 한 번 갈 때 한 400에서 한 500명 정도 가더라.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고려하더라.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쏟아지더라. 일본 애들이. 되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게 컸을 것이다. 통신사는. 됐죠? 통신사, 수신사 잘 구분할 거. 시험장 가서 망치면 안 돼요. 통신사, 수신사 구분도 못하고 하시면 안 돼. 속된 말로 똥오줌 구분 못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비슷비슷한 단어에 현혹돼서 거기서 1분, 2분, 3분, 5분 소비할 시간이 없어요. 자주 얘기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겠습니다. 한국사 20문제 7에서 8분 안에 끝내고 빨리 넘어가라. 그래서 시험 볼 때 제일 자신 있는 과목도 보라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이렇게 가지 말라고. 어려운 순서를 가지 말고 내가 자신 있는 과목도 가야 돼. 자신감이 생긴다고. 어려운 것도 풀까? 시간 다 뺏긴다. 나 아주 조마조마해서 막 달리다 보면 얘가 실수하기 좋다고. 여러분 5과목 중에 쉬운 과목부터 가는 방법 제일 좋아요. 선생님 경험상에. 네. 선생님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영어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영어부터 제일 먼저 봤어요. 50문제예요, 쟤들은. 50문제 20분 안에 풀어요. 20분 안에 못 풀면 끝나는 시험이에요. 네. 공부 잘하는 새끼들만 다 모이니까 영어가 제일 쉬운 거예요. 이상한 놈들이죠, 그죠? 여러분 느낄 때, 영어 시험 많이 잡히는데? 네. 그리고 나머지 과목 막 푸는 거예요. 네. 자신 있는 과목부터. 네. 그 다음에서는 한국사 푸는 거예요. 네. 영어도 쉬웠으니까. 네. 한국사는 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영어는 실력이 쌓여있으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풀어낼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긴 해요. 여러분들도 과목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는 과목도 푸세요. 예전처럼 국영 한국사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행정부, 행정학도 교육과 중요하게 됐다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행정학 전공자고 행정학보다 빨리 풀어야지. 자신 있는 과목 빨리 넘어가야지. 배점이 같으니까. 아셨죠? 푸는 방법을 자신 있는 과목도 한번 풀어보세요. 또 혹시라도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본다면 내 자신 있는 과목도 한번 풀어봐. 몇 분 걸리면 체크해봐봐. 행정법 15분, 행정학 10분 이런 식으로 체크해봐요. 총 내가 몇 분에 걸리는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연습 좀 해보세요. 네. 그게 좋은 방법이 실전 한번 해보는 거지. 5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문제 3번 가죠. 좀 지울까요? 다음 가 인물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 자, 가가 크게 녹아야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의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건 되게 오랫동안 써먹었던 지문이에요. 흥선대원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서원이 엄청난 숫자가 증가됐어요. 서원을 철폐하려고 하는데 양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가 다시 태어난다 치더라도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끝까지 가겠다. 네, 서원 철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거 골라봅시다. 통리, 기무, 암과 시, 미사를 설치했다. 이건 고종임금이요. 청나라의 행정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게 총리, 기무, 암을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네. 총리, 기무, 암을 줄여서 통리, 기무, 암을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줄여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풀네임이 아닙니다. 줄였습니다. 총리, 기무, 암을 통리, 기무, 암으로 이렇게 줄여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암문이라는 것은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되죠.
세부화시켰다. 구체화시켰다. 기능을 분화시켜주는 거죠. 네, 기능의 분화다. 정부 부처에서 역할을 주어지는 거죠. 하나하나 세분화시켜서 기능을 분화시켜주는 역할. 아문이 들어가면 꼭 기억하세요. 즉 고정임금이 자 봐봐. 1863년에 집권을 하고 아버지 73년까지 집권했다고. 이게 흥선대원군이라고 이게. 73년부터 어떻게 고종이 친정이 시작된다고. 본인이 이제 22살이 됐기 때문에 친이 정치 시작됐다고. 친정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요? 점차점차 강화시켜 간다고. 강화시켜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아버지 등살에서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외국의 제도, 문물을 수용해서 우리 것으로 한번 써보겠다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유도 자체는 되게 좋아요. 왜? 아버지는 문을 걸어지 한 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고, 고종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나라, 주변에 일본, 청나라, 이 주변 나라를 계속 사신을 파견해서 그 나라의 실정을 계속 답방하고 자기 보고를 받아요. 그럼 그 나라들 갖다가 따라가고 싶은 거, 빨리 따라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암을 만들어서 세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게 고종임금이에요. 외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영령을 설치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게 정조입니다. 예, 정조입니다. 정조가 개혁정치를 하는데 꼭 필수적인 요소가 장용령입니다. 국방이 아니라 본인의 신변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걸 장용령을 설치합니다. 디귿번 금이영을 설치하여 5군영 체제를 갖추었다. 고려시대 후기가 되면 5군영 체제를 갖죠. 5.2에서 5군영 체제로. 예, 금이영은 숙종임금 때 왕실과 궁궐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게 금이영입니다. 기본적으로 잡아야 돼요. 전기는 뭐라고? 5.2. 중앙군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후기는 5군영입니다. 5.2, 5군영. 차이점. 5.2 차이점. 전기는 양인 개병제. 농민 이상이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된다. 일종의 요즘 말로 치면 징병제죠. 선생님들과 여러분 중에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갔다 왔죠. 징병제로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용병제죠. 이제 직업군이 되는 것들이죠. 5군영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영, 선조, 인조, 숙종. 한나라 한시 동시에 만든 게 아니라 각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누가 만들었어요? 서인들이. 뭘 목적으로? 정권 유지 목적으로 만든 게 5군영입니다. 됐죠? 충분히 잡을 수 있죠? 네. 최초입니다. 유송령이 건의했다. 선조가 일본인 차로 들어오자 우주까지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시 서울로 온다고. 전하, 훈련도감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 제도가 되죠. 포수, 사수, 살수, 일명 삼수병 제도가 시작되고, 얘들 월급 쪽에서 만든 게 삼수미세를 토지 한 결당 2.2수를 징수한다.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이건 가장 기본이겠죠. 훈련도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임진왜란이 잠시 멈춰가는 상태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재란 전입니다. 사이에 여기 뒤에 가면 이제 정유재란이 들어가야 된다. 정유재란과 임진왜란 사이에 훈련도관. 또 더 세부화해서 물어본다면
우주에 갔다가 서울 오른쯤에서 근에서 만든 게 훈련도감이다. 중간중간에 스페이스가 어디냐고 물어본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지문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고정화시키지 마시고 좀 유연하게 한번 문제를 푸는 연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 깊은 내용은 생략.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제를 정비하였다. 영조입니다. 즉 경국대전이 만들 200여 년 동안 이상 새로운 범죄가 수없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속편으로 만들었다. 경국대전, 속대전 이렇게 갑니다. 아셨죠? 경국대전 200년 동안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속편, 아셨죠? 이걸 두 개를 합쳤다고 정조대 대전 통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글로 써야 되나? 써드리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국대전이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어요. 아까 얘기했지? 뭐가 딱 수습됐다고? 전혀 되지 않다고? 대략 한 200년 동안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어도 불구하고 법률이 없다고. 적용할 법률이 없다고. 그럼 새로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거지. 재형법정주에 있다고. 똑같아. 조선이나 지금 현재 21세기 재형법정주고 같아. 우리가 남의 물건 훔쳤어. 절도죄잖아. 법전에 형법전에 절도라는 죄가 없으면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적용할 법제가 없으니까. 30년 전에 컴퓨터 범죄가 있었어? 없었지. 지금부터 컴퓨터 범죄 되게 강력하게 처벌하지. 그죠? 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년 지난 다음에 새롭게 만든 게 속대전. 요걸 두 개 합쳐야 되겠어. 합쳤어. 대전 통편. 여기 누구예요? 속대전은? 영조. 여기는? 정조. 여기 대전 해통. 이건 흥선대원군. 물론 고정 시기니까 고정이라도 상관없고 실제는 다 흥선이 만들었다 봐야 되겠죠. 법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5번) 호포제를 시행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했다. 흥선대원군 호포제죠. 흥선대원군이 가장 기본으로 나온 게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거죠. 전정, 군정, 항곡. 자, 다르게 보면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과하게 걷어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 뒷주머니에 챙기는 거야. 쉽게 해서. 전정. 토지에서 생산되는 양을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너무 과하게 걷어가더라는 거죠. 전정.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해결하는 방법은 뭐야? 권력을 가진 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토지대장이 미등록시킨다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지? 바로 잡는 방법은 뭘까? 양전사업을 통해 뭘 찾아내면 되는 거야? 숨어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거야. 권력자들이. 그 다음에 내가 농사질 땅이 없어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다가 농사짓는다. 이걸 지주전호제. 그리고 수확량 2분의 1은 병작 반수제. 이걸 원하는 양만큼 주지 못하면 내가 토지 뺏긴 토지 겸병제야. 토지 겸병제를 없애는 거예요. 평생적인 실질적인 겁니다. 토지 겸병제를 가장 시급하죠. 왜? 농민이 이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 땅을 지주한테 뺏기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년에 농사질 땅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민심이 취하게 되는 거지. 왜? 이분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도망가야지. 이제 세금 낼 것도 없고 군대 가기 싫고 유랑민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유민이 증가된다는 얘기지. 유민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분이 하적대가 될 수도 있는 거, 우리나라를 떠날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한 상황이 연결되겠죠. 군정. 우리 알다시피 중종반정 이후부터 양반들하고 힘 있는 사람들 군대도 안 가고 군포도 안 낸단 말이야. 이거 문제 심각하잖아요. 힘없는 농민들만 세금, 국방비를 낸다는 얘기죠. 군정에 관련된 것도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흥선대원군식의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고. 군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 아시잖아요. 양반도 내는 방법, 집집마다 내는 방법, 이걸 뭐라 그래요? 호포제. 양반도 내세요.
분포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치면 뭐죠? 국방비도 걷겠다는 겁니다. 아니 불합리하잖아.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이 훨씬 더 돈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 힘없는 농민은 왕창 걷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호포제, 다르게 표현하면 신분에 따른 징수를, 호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방비를 내는 호포, 옷을 만든 옷감에 이걸 포라고 하는데 이걸 내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해 가셨나요? 환정 뭐죠? 전정, 군정, 황곡. 자, 쌀을 빌려주고 세금을 걷어가는 부분을 환곡이라고 하죠. 이자를 걷어가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공무원이 개입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하더라는 얘기죠.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는 얘기죠.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뜻이죠. 뭘로? 사창제로. 사창제로. 모일사자입니다.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걸 사창제라고 한다. 기본이에요. 아셨죠?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 흥선정의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삼정개혁책의 전정, 군정, 황곡에 대한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아셨죠? 네. 이런 시간 다 배웠겠지만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씩 다시 복습도 해보는 것들입니다. 그에 있어서는 빨리 못 나가요. 아셨죠? 이해하시죠? 저는 빨리 나가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 아직 덜 되신 분들은 속도를 조금 제가 늦춰드리는 겁니다. 빨리 달리고 싶습니다. 문제 4번 갑시다. 다음 각 국가가 소장한 우리 문화의 순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조선의 국왕이 이 나라 주교와 선교사 그리고 조선인 신도 다수를 살해했다고 한다. 이러한 잔인한 행위는 폐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전에 수차례 가 선교사에게 호조 즉 여권을 발급해줄 걸 요청했으나 기 아무는 모두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이 비록 중국의 조공 국가이지만 모두 국사를 자주로 처리하는 것이다. 벨로네가 청정부에 보낸 항의 서신, 이 나라는 프랑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관련된 문화재. 어제연 수작이 신미양요 때 어제연 장군 깃발을 갖다 미국이 뺏어갔다가 우리 나중에 다시 반환받은 거고요. 직지심체유절, 줄여서 보통 직지라고 하죠. 이건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겁니다. 프랑스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약탈 문화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써놓으셔야 돼요. 직지는 약탈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탈 문화재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지방시라는 공사관이 파견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사갔어요. 그때 그것은 약탈 문화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대체피, 이거 임진왜란 때 그 함경도 정문부라는 사람이 애구를 격퇴하고 난 다음에 기념을 세운 비석이 북한 대첩비. 일제강점기 일본에 이걸 갖다가 가져다가 일본의 어느 호텔 뒤쪽에 처박아 놨다가 우리 그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되돌려받고 다시 되돌려받고 우리 다시 북한으로 넘겨준 게 북한 대첩입니다. 정문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호 천축국전. 왕호 천축국전. 해초의 기록지가 발견됐는데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프랑스로 넘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옛날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다행히.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세대차가 느끼지 어떡하나. 제가 여러분 말씀도 인디아나 존스 되게 대박이었거든요. 네. 되게 인기예요. 1, 2, 3, 4 막 되게 막 연이어서 나왔거든요. 고고학자이자 모험 탐험가인 사람이 전혀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 막 탐험하는 과정들 갖다 스펙타클하게 재밌게 연결해 준 건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강화도 초축국전이 일종의 이런 문화재를 찾아서 약탈해서 팔아먹는 데 있어요. 일종의 브로커지 요즘에 시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포함됐어요. 중국의 많은 불경이라든가 불서라든가 모든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약탈당한 적이 있어요. 중국이 되게 약한 시기에. 우리나라도 해초와서 나하고 천축부전이 거기서 발견됐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니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민요가 나타난 시기에 역사의 사실로 옳은 것. 남문을 졸고 파루를 치니 타종입니다.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계명산천이 해서 닭이 울어 날이 밝아올 무렵 자연을 의미합니다. 석수장이 거동보소 방망치를 갈라잡고 눈만 꿈뻑거린다. 도편수 놈 보소 모통 들고 갈팡질팡. 우리나라 좋은 나무 이 궁궐진에 다 들어갔다. 경복궁 중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시기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경복궁 중건이 언제부터? 이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871년이 될 수도 있고 1807년. 이거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달라요.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 끝나는 시점. 시작점 문제가 없는데 통상 우리가 72로 보는데 학자에 따라 71로 보는 학자도 있고 73으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연도 뒷부분 가지고 말장난 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넉넉하게 요 사이에 들어간 걸 물어볼 거거든요. 아셨죠? 끝나는 부분 중요하지 않아요? 학습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거의 대부분 여기 병제, 병오신이 다 들어가요. 이 사이에. 이해 가셨나요? 자, 봐볼게요.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수군을 격퇴하였다.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병제, 병오신. 뭐죠? 병인, 박해, 병인 양요.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노, 오페르토, 도굴 사건, 신미양요. 뭘 해도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병제, 병,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병조, 병오신이 궁궐 짓는 시기 안에 다 포함됩니다. 네. 쏘리.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2번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유통시켰다. 이건 숙종 때. 상평통보가 만든 것은 숙종이 아니에요. 만든 것은 인조 때 처음 만들어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든 건 인조고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것은 숙종이 되겠습니다. 무엇의 발전으로 볼까요? 대동법이 활성화됩니다. 대동법이 활성화되면 숙종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업 발전이 숙종 때 최고 전성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이건 태조 이성계에 대한 얘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건 언제인지 아시죠? 1894년. 동학운동 기간에 한참 뒤에죠. 6월달. 이거 연도 외워야 됩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렸죠. 청일전쟁이 발생했죠. 갑오개혁 1차가 일본에 의해서 실행됐습니다. 6월 21일, 23일, 25일. 글자 다 외워야 됩니다. 궁, 청, 갑. 아셨죠? 그리고 10월 달에
논산 해맹 11월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 끝나면 되게. 꼭 기억하시면 6월달 이후에 순서 선후관계를 물어볼 때 이 5가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궁청가 94년 6월 20일, 23일, 25일 10월달에 논산해맹 논산해맹의 의미는 뭐냐면 남접과 북접이 힘을 모아서 서울로 진격합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접과 북접이 플러스야. 쉽게 얘기해서 남접은 전라도 쪽 동학을 얘기하고 북접은 충청도 지역의 동학 교도들이 이 양반들이 합류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합류해서 서울로 갑시다.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꼭 어디를 거쳐가야 된다고? 우금치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우금치에 일본군과 우리 조선군이 좋은 이치를 자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동학교도 10만 명이 몰살당하는 장소가 우금치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순서를 저 뒤에 아셨죠? 궁청갑 논산해맹 우금치 전투 마지막 동학의 11월달 마지막 끝나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오개혁 내용과 동학이 섞인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막 섞여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개혁 정책도 막 섞여 들어온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후관계 내용 분리하는 거 기본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노래가 유행하던 당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애해야 어느 날 그리고 방해 흥해로다. 울춘년 4월 초 3일에 경복궁 시대 지는데 헛방아 찌는 소다. 경복궁 밑줄 긋습니다. 오타가 나 있습니다. 3번에는 삼정개혁이 아니라 삼정개혁입니다. 삼정, 전정, 군정, 한국이 된 얘기입니다. 요거 적으면 되겠죠, 거기다가. 삼정개혁을 했던 사람 누구죠? 삼정의 문란을 바로 끈 사람은? 흥선? 대원군. 흥선 대원군 아까 다시피 경복궁 중건공사 했던 사람. 전정군장 한국을 갖다가 새롭게 수정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곤란할 수 있죠. 이미 끝났던 수업이니까. 문제 7번. 좀 지울까요? 다음 밑줄친 조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조약의 서문. 제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2관. 15개월 후에 양국은 서로 사신을 파견한다. 제3관. 이 조약 이후 양국 공문서는 일본어를 쓰되 향후 10년간은 조선어와 한문을 사용한다. 옳은 거 골라봅니다. 기억번. 이 조약은 조선이 일본과 불평등하게 맺은 강화도 조약이다. 불평등하죠, 맞죠? 두 번째, 부산, 인천, 울산 3항구를 개항하여 무역을 허용했다. 부산, 원산, 인천입니다. 그죠? 부산, 원산, 인천 이런 순서대로 됩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부산, 원산, 인천 1876년, 1880년, 1882년인가? 갑자기 헷갈리지? 맞을 것 같아. 네. 갑자기 까먹었어, 선생님. 3포에 울산이 들어가면 틀린 점에 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을 허용하였다. 영사재판권 허용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조선의 해안의 자유로운 측량권을 부여하였다. 이것도 맞고요. 미음번. 일본 공사관 호의를 명목으로 일본군의 서울 주둔을 허용하였다. 이건 이모군란 결과 아까 얘기했던 재물포조약.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 기억, 디귿, 니을 3개가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밑줄친 수호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죠. 사신의 호칭은 수신사라 하고 김기수를 특별히 차출하고 따라가는 인원은 이를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서 보내십시오. 이는 수호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1차 수신사를 보냈네요. 김기수가.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관을 시켜 서계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서계 예교 문서를 얘기합니다. 이 디로는 서계를 옛날처럼 동네부에 내려 보내어 에도 오늘날 도쿄로 옮겨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수호작은 곧 강화도 제약을 의미합니다. 옳은 것. 거중 조정을 규정한 거 어디에 있어요? 거중 제가 설명드렸죠. 조미 소통상조약입니다. 네. 두 번째,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즉 항구가 있는 것이 아닌 내륙까지. 이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일본과의 맺은 조약입니다. 조청 상민, 청나라와 말처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선과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마포에 있는 한강변에 양화진하고 전국 장시가 청나라 상인들에게 오픈이 되기 시작했다. 청나라 상인들이 마음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됐다. 이 결과 조정 상민 수령 무역 장기 결과 청나라 애들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수입량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더라. 90% 점령했던 애들이 갑작스럽게 6대 4 정도까지 청나라가 많애더라. 학자에 따라서 5.5 대 4.5까지 얘기하는 학자 다양해. 통상 우리가 6대 4 정도 잡아야 돼요. 예. 이거 끊임없이 나왔던 건데 올해 기출이 됐죠. 2021년도 기출 지문입니다. 예. 그래서 실은 이모곤란의 핵심은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에요. 이모곤란 내용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뒤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장악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출제 빈도수 높은 게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죠. 왜냐하면 청나라들이 그동안 어떻게 속국관계로서 조공품만 따박따박 가져간 것밖에 없다. 실질적 이익은 별로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 시장을 일본에 가서 점령하는 걸 대해서 청나라들이 이거 뭐지 아닌데? 우리 속국인데 일본에 가서 시장을 다 점령해버렸지? 지는졌지만 얘들이 요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에게 본격적으로 시장 장악력을 높여가더라. 그래서 청과 대등해지기 시작하더라.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해안 측량권을 가져갔습니다. 즉 강화도 조약 결과 가장 기본적인 게 해양자원과 우리나라의 해양 자원과 국방에 대한 부분을 다 가져갔죠. 추가해 보면 조차지 설정하죠. 일본인들이 주로 살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죠. 상당 기간 동안. 인천에 가면 제물포 항구 쪽에 보시면 일본식 건물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계단 이 언덕 올라가는 부분. 생각해봐. 가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조차지, 옛날 일본인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차지가 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불법적인 거 아니지만 치해법권. 강화도의 핵심 중에 하는 게 조차지 설정, 치해법권. 아까 얘기했던 해양 측량권.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해양 측량권, 이거 다른 편 영사재판권. 강화도의 부당함에 대한 부분, 왜 부당한지 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산포가 개항됐다. 이게 개항됐다. 산포가 개항됐다. 일본이 조선의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더라. 앞으로 일본인이 조선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싶은 요리랑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야, 니네는 청과 주종관계 끝났어 이제. 부인해줘. 와, 그거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막에 숨어있는 뜻은 우리 조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고 싶은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핵심 내용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공부량이 많아집니까? 그치, 많아지지. 근현대사야. 구석기 아니야 지금. 구석기, 신석기는 공부할 게 뭐가 있어 특별하게? 그죠? 근해서 별거 없어 이거 지금 현재 강화도 이거 별것도 아니야. 뒤로 가면 가면서 더 어려워지지 이제. 엄청나게 막 나오지. 4번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이건 조미수 통상 조약이에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 가죠.
가져온 책이 조선 책략입니다. 핵심 목적은 뭐죠? 고정의 목적은 뭐죠? 우리나라를 빨리 개방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의 유생들에게 이 책을 보여줬더니 조선 유생들이 되게 난리 났죠. 영남 많이서 많은 책 써가지고 난리를 냈잖아요. 이만선, 홍지학 같은 사람들이 영남 유생, 가운데 유생 상소문 쓰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결과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와 견제할 나라가 여기에 나와 있죠. 미국, 청, 일본, 견제할 나라는 러시아라고 적혀 있죠. 이게 조선 책략이죠. 조선 책략양으로 체결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맺어지죠. 누구의 알선? 청의 알선으로. 또 재밌는 게 있어. 청나라가 알선을 할 때 속방을 요구해요. 청나라가 누구에게? 미국에게. 무슨 얘기냐? 미국과 조선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은단 말이야.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어. 맺고 난 다음에 미국이 조선에 행하는 정책, 국방이든 경제든 어떤 정책을 하든 간에 청나라에 먼저 얘기해달라는 얘기야. 그런 청이 우리나라 속방 관계이기 때문에 청이 조선에 명령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걸 미국을 수용을 해달라는 얘기야, 청나라들이. 미국이 어떻게? 미친 애들이네. 미국과 조선이 맺는 조약인데 왜 니네들이 끼어들어? 니네들 알선에서 끝나, 떨어져. 복귀 받고 떨어져야 되는 거지. 거부하게 됩니다. 뭐가 낙동강 5월이 되는 거지? 청나라가 계속 우리나라를 끈을 잡고 계속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부분이 미국이 들어오면서 되게 청이 딱 끊어지는 거지, 이렇게. 됐어, 임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자식아. 내가 직접 다이렉트 맺은 조약인데 왜 니네들한테 보고해야 되니? 청나라를 보고해달라는 얘기야. 지네들이 조선에 얘기할 테니까. 속방을 계속 요구한다는 거죠. 일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넘겨봅시다. 9번. 다음 조약과 관련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일제 간섭하지 않는다. 조일, 수호, 조기, 부록이죠. 강화도 조약에 대한 부록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산에서 일본인 간의 이정은 심리로 한다. 이거는 조일, 수호, 조기, 부록이라고 합니다. 앞에다 붙이면 돼. 조일, 수호, 이렇게 조일만 붙이면 되겠다. 세 번째,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자국을 수출할 수 있다.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쌀을 무제한 가져갈 수 있게 만든 게 조일 무역 규칙이기도 합니다. 시험 되게 잘 나오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에 가장 잘 나온 것도 알아야 될 거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쌀 유출이 허용되면서 쌀값이 폭등하고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습니다. 이게 조일 무역 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1번이 답이 됩니다. 두 번째, 개항지 지정이 약정되면서 군산항, 목포항, 양안이 차례로 결정된다. 아까 정해진 건 3%인데 부산, 원산, 인천이야. 오케이? 인천이 찜찜해. 83년 같기도 하고 선생님 헷갈려 죽겠어. 83년 같아, 느낌. 여러분 좀 이따 신의 잠을 찾아서 좀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지금 깜빡깜빡해. 아까는 82년 같고 이번에도 83년 같아, 느낌이. 선생님들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고 있어. 좀 이따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행권의 발행이 용인되면서 제1은행권이 조선의 본화폐가 되었다. 이건 1905년 메가타의 화폐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가타의 화폐개혁 1905년에 대한 얘기. 됐죠? 참고로 후에 군산항은 1889년에 개항해요. 1889년에. 그 다음에 목포항은 1897년에 개항합니다. 목포항 군산항이 오픈된 이유는 뭘까요? 호남평야죠. 뭘 가져가려고 할까요? 쌀의 집산지예요. 쌀을 가져갈 목적으로 두 개 항이 또 개항됩니다. 즉 호남평야에서 생산한 쌀 양을 엄청나게 많이 빼앗아가는 부분입니다. 니을본 4번 최해국대우
최혜국대우와 무관세 조항이 함께 명문화되면서 불평등 무역이 조장됐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최혜국대우는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처음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듬해 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에서 일본이 가져가는 겁니다. 강해라 바닷가에서 나라와 나라 간 통상과 무역을 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을 해달라고 하는 게 최혜국대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서 영어로 콩그리십니다. 베스트 조약이다. 양국 간의 가장 좋은 조약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달라. 처음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처음 들어간다. 야, 니네 일본과 맺은 거 있던데 우리에게 이거 좀 적용시켜둬봐. 이게 최혜국대우예요. 그 이듬해 83년에 두 번째가 되겠죠. 세컨 조일 통상장정에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 때 마찬가지로 야, 니네 미국과 맺은 거 빠진 거 있어. 이거 좀 적용시켜줘봐. 이게 최혜국대우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10번. 다음 조약과 직접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 제10조. 일본이 조선국 지정에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인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할 것입니다. 강화도중에 나온 최혜국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1번. 일본은 조선이 주는 군대를 철수한다. 갑신정변 때 맺어진 텐진조약입니다. 네. 두 번째. 개항장에 일본 군인을 주둔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항장이 틀린 지문이에요. 일본 공사관입니다. 일본 공사관 아까 그래서 약간망에 군사를 주둔하는 거지 개항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조선 해양 측량으로 들어간다. 네, 강화도 조약에 마찬가지. 네, 해안 측량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강화도 조약 이거 꼭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조항 꼭 알아두셔야 돼요. 4번. 일본 공사관에 군인을 두어 경비하게 하여 그 비용을 조선이 부담하게 한다. 재물포 조약이 되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11번. 다음 자료에 나온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 서양 오랑캐가 강화에 쳐들어왔는데 적의 형세가 더욱 커졌다. 순무사 이경하가 중군 이용희와 천총 양헌수를 선발하여 통진에 진을 치고 주둔하였다. 10월 초 하룻날 손돌목을 건너 종족상성으로 들어가 운구하였다. 초 3일에 적이 성 아래 가까이 쳐들어오니 양헌수는 힘을 내어 싸움을 독점하여 한꺼번에 총포를 쏘아댔다. 아까 양헌수가 싸운 게 어디였죠? 종족산성. 기억나세요? 종족산성은 봐봐. 여기에요, 여기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종족산성? 와우! 와우!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종족산성. 누가? 양헌수가, 예. 김양도 아니고 이양도 아니고 정량이 여기 싸우는 거. 여기가 돼? 오케이? 아니, 첫 번째 문제 풀 때 이거 지도 그려줬는데 계속 머리에 색이 늘으니까 아셨죠? 정적산성, 문수산성. 프랑스와 싸울 때 전투 지혜 꼭 기억하셔서 계속 말짱 쓸 거란 말이야. 신미양현 때 양헌수는 정적산성에서 승리하였다. 계속 이런 말장난 칠 거란 말이야. 아셨죠? 병인양요 때 정량 얘기입니다.
정적산성, 양원수 부대 여기 있습니다. 김양도 아니고 이양도 아니고 방양도 아니고 정량입니다. 자, 적절한 거 갈까요? 1번 운요 사건을 결과로 알아본다. 강화도 조약이죠. 오페르트 소울 사건의 영향을 파악한다. 오페르트는 우리가 통상 수교를 거부하기 때문에 독일 상인이 와서 흥선대원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갖다 들춰내는 거죠. 3번 예규장각 도서 약탈 과정 알아본다. 프랑스 애들이 병인 양육 때 예규장각에 있는 의궤 등을 훔쳐갔습니다. 답은 3번. 조미수 통상 조약의 내용을 알아본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최혜국대유가 처음 등장한다는 거. 그다음에 강성보 전투에서 어제은 장군의 활약을 살펴본다. 신미양요에 대한 부분. 강성보, 여기 아셨죠? 신미양요 때 바로 쭉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힌트 문제 풀어볼까요? 신미양요 때 강하읍이 점령당했을까요? 여기 강하읍이거든? 강하읍이 점령당했을까요? 강성보와 각고옷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운다고. 강하읍은 점령하지 못해요. 강하읍 점령은 실패해요, 미군 애들이. 됐죠? 답은 3번. 문제 12번 가보죠. 13번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12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일본국 정부의 특명 정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장관 구로다 기우타카와 특명부 정권 변리 대신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국 강화부에 와서 조선국 정부의 판중 추부사 신원과 부총관, 신원의 밑줄 그으세요. 자주 나오는 인물이고요. 부총관 윤자성과 함께 각기 받던 유지에 따라 의결한 조간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과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7관 조선국 연해선과 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적이 없어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가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는 것을 허락하여 이하 위치와 깊이를 재고 지도를 제작하여 어쩌고저쩌고 강화도 조약이 된 적입니다. 해안 측량권 가져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5가지 꼭 알아두세요. 옳은 것. 갑신정변의 원인이 체결됐다. 갑신정변의 원인을 맺는 게 뭐죠? 이거야. 갑신정변의 원인을 따서 한성조약은 우리 손해배상하는 거고, 텐진조약이야. 텐진조약 우리가 맺은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맺은 조약이야. 우리나라가 파견된 군인을 뒤로 자국으로 후퇴시키고 조선의 유사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면 동수의 군대가 파견된다. 이게 청일전제. 그 결과 현재 실제 적용된 시기가 와요. 동학 우리 발생했을 때 실제로 이게 적용돼서 양군이 파견된다. 일본군은 인천 제물파항으로, 그 다음에 청나라는 충청남도 아산만에 상륙해서 저기 평택과 천안 사이에 성안역에서 빵 터진 게 이게 청일전제예요. 두 번째, 조약 체결에 반대, 민영환이 반대 을사늑약에 대한 겁니다.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자결한 게 아니고 을사늑약에 대해서 외교권이 박탈된 것에 대해서 민영환이 자결. 천주교의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건 86년에 있던 조불 또는 조푸, 프랑스죠. 조푸소 통상조약입니다. 조푸소 통상조약입니다. 이유는 러시아가 연해주를 장악하게 되면서 우리가 급해졌어요. 그래서 치해법권 문제 때문에 되게 가장 늦게 맺어진 나라가 프랑스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지문은 천주교의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조불소통상조약, 조푸소통상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국에 대한 채국 대우를 규정한 건 처음 아까 어디라 했죠? 조미소통상조약. 그 다음에 부산의 두 곳의 항구가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화도 조약이다. 부산, 원산, 인천. 답은 5번. 문제 13번 마지막 풀죠. 자, 밑줄 진 사절단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딱 사진 찍은 거 하나 딱 보면 느끼는 게 있어야 돼. 보빙사입니다. 보빙사입니다. 정권대사 민영익 고종의 처남이자 21세가
왕의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갔다. 이걸 전권대사라고 그래요. 모든 책임자 21살짜리가. 나이 드신 분한테 형씨 이리 와보세요. 김용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네, 민영익입니다. 큰 한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파견한 사절단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미국입니다. 전년에 체결한 조약서 예교관 왕래 교섭이라는 원칙에 따라 파견된 이들은 현지인으로부터 큰 한대를 받았습니다. 한편 수행원 가운데 6일주는 막내입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 남아 유학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유학생이 6일주이기도 해요. 최초 미국 유학생이기도 합니다. 갔다 와서 쓴 책이 뭔지 아시죠? 견문록 썼어요. 서유견문록. 6일전에 서유견문록. 최초의 근대 국가식의 여행문입니다. 보죠. 옳은 거 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로 보내졌다. 이건 1차 수신사. 김기수가 1870년에 강화도 조약 맺자마자 바로 파견된 겁니다. 기국할 조선 청년할 때 2차 수신사, 이건 김홍집. 서양 국가에 파견 최초의 사절단. 서양 국가니까 미국에. 즉 조미수 통상조약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내기보다 보빙사. 보빙을 영어로 해석하면 의역하게 되면 땡큐. 꼭 기억하죠. 조미수 통상 그 다음에 땡큐 보빙사야. 오케이. 그 다음에 개화 반대 여론에 힘입어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이건 신사유람단. 요즘 말로 바꾸면 조사 시찰단. 기기국 산하 기기창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영선사. 고정경이 81년에 청나라의 신식 무기 훈련 방법과 군사훈련 방법과 그 다음에 무기 제조 방법을 위해서 보는 게 81년 영선사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